갑자기 덮치는 얼굴 붓기와 발목 부종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것만 드시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뚜렷한 자국이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시나요?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이런 분들의 85%는 이미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70대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중 75%는 자신이 신장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장은 기능의 70%가 손상돼도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간처럼 재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석 달만 방치해도 투석으로 가는 위험이 5배나 높아져요. 투석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평생 병원에 묶이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매일 이 음식 한 스푼만 드셔도 붓기 쏙 빠지고 투석도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한 스푼씩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난 게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장 질환 전문의로 매일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은 투석만 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투석은 단순히 기계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는 일이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하니 직장 생활도 여행도 가족 모임도 자유롭지 못해요. 게다가 투석 중에는 몸이 너무 지쳐서 끝나고 나면 하루가 다 가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수분 섭취량까지 제한되니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시원하게 못 마시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사셔야 해요. 하지만 투석은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만 관리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까지 온 거였죠. 결국 바로 투석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1년 전만 해도 다리 좀 붓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투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신장은 증상 없이 조용히 망가져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과 방법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그분처럼 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신장 초기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85%가 신장 기능 악화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일부는 오히려 수치가 개선되기도 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남은 기능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야 매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고 붓기를 빼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음식은 저희 집 식탁에도 항상 올라오는 것일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요. 저희 가족은 모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서 건강한 삶 찾을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3가지 음식 모두 매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흔히 서리태라고도 부르죠. 우리 선조들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검은 콩이 신장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면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에 노출돼요.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신장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신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소플라본이 혈관을 유연하게 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검은 콩을 하루 30g씩 석 달간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식물성이라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줘요. 그럼 검은 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은 콩 삶은 물을 차처럼 마시는 거예요.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 한 컵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4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검은 콩을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다음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서 4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이때 뚜껑을 열어 두고 끓이는 게 좋아요. 검은 콩 특유의 비린 맛이 날아가거든요. 불을 끈 후 10분 정도 뜸을 들이고 나서 콩은 건져내고 물만 따로 보관하세요.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사흘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이 검은 콩 물을 하루에 2-3잔 정도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한 스푼씩 천천히 마시듯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아요. 단맛을 원하시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절대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건져낸 검은 콩은 버리지 마시고 샐러드에 넣거나 밥 지을 때 같이 넣어 드세요. 영양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드실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검은 콩에는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병 중기 이후이신 분들은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은 콩 물을 너무 진하게 끓이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처음엔 연하게 드시다가 점차 농도를 높이세요. 72세 되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석 달간 검은 콩 물을 꾸준히 드신 후 발목 붓기가 쏙 빠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안 붓고 저녁에 양말 자국도 금방 사라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혈액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검은 콩, 작지만 강력한 신장지킴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호박입니다. 정확히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은 일명천연 이뇨제라고 불려요. 왜 그럴까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몸이 붓는 이유가 뭘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몸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서 신장 기능을 돕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붓기를 빼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동의보감에도 호박은 몸속 독을 풀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 거죠. 실제 한 임상 연구에서 단호박을 하루 150g씩 한 달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부종 감소율이 40% 더 높았어요. 게다가 혈압도 평균 8 정도 낮아졌고요. 혈압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줄어들어서 일석이조예요.
그럼 단호박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쪄서 먹는 거예요. 단호박 4분의 1통을 깨끗이 씻어서 씨를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찜기에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단호박을 올려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찐 단호박을 아침 식사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루 150g, 손바닥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한 스푼씩 떠먹듯이 천천히 드세요. 껍질에도 영양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호박이 너무 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오븐에 구워 드셔도 좋아요.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20분 정도 구우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단호박죽이에요. 찐 단호박을 믹서에 넣고 물 한 컵과 함께 갈아주세요. 냄비에 부어서 약한 불로 저어가며 끓이다가 걸쭉해지면 완성이에요.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단호박도 칼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장병 말기이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우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단호박은 당도가 높은 편이라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단호박 죽 한 스푼씩 드셨는데 신발이 꽉 끼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붓기가 쏙 빠진 거죠. 아내한테 신발 큰 거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 안 사도 되겠네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단호박 하나로 붓기 빼고 신장도 지키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재로 쓰일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 곡물이에요. 일명 동양의 슈퍼푸드라고 불리죠. 율무가 신장에 좋은 이유가 뭘까요? 율무에는 코익세놀라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인뇨 작용을 촉진해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신장이 하는 일을 율무가 함께 돕는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율무는 단백질 함량이 현미의 2배나 되면서도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신장병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하는데 율무는 적은 양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동의보감에는 율무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 습기를 없앤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습기라는 건 바로 부종을 말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율무로 붓기를 치료했던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율무를 하루 50g씩 2달간 섭취한 그룹은 부종 지수가 평균 35% 감소했어요. 신장 기능 지표도 개선됐고요. 특히 만성 신장염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율무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율무차예요. 만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율무 한 컵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팬에 넣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15분 정도 볶아주세요. 율무가 노릇노릇하게 색이 변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완성이에요. 볶은 율무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율무차를 끓일 때는 볶은 율무 한 줌을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어서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율무가 충분히 우러나야 효과가 좋거든요.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체에 걸러서 드시면 돼요. 이 율무차를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마시면 좋아요. 한 번에 한 스푼씩 천천히 음미하듯 드세요.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냉장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 있어서 물 대신 마시기에 부담 없어요. 율무는 차로만 드실 필요 없어요. 밥 지을 때 쌀과 율무를 칠 때 3비율로 섞어서 지으면 율무밥이 돼요. 식감도 쫄깃하고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주의하실 점은 율무를 드시기 전에 꼭 불리거나 볶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율무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찬 성질이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율무는 임산부는 피하셔야 해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 신장병이 있더라도 저혈압이신 분들은 율무가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5세 되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2달 동안 매일 율무차 한 스푼씩 드셨는데 아침마다 눈 밑이 퉁퉁 붓던 증상이 쏙 빠지셨어요.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안 그래요? 라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신장 수치가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율무 하나로 붓기도 빼고 신장도 지키고 일석이조예요. 지금까지 검은콩, 단호박, 율무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어요. 이 음식들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3가지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3가지를 섞어서 차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볶은 율무 2큰술, 검은콩 1큰술, 말린 단호박, 조각 서너 개를 냄비에 넣고 물 1.5리터를 부어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서 40분 정도 더 끓이세요.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들인 후 체에 걸러서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하루 종일 물 대신 조금씩 마시면 돼요. 한 번에 한 스푼씩 천천히 드세요. 3가지 재료의 시너지 효과로 붓기 쏙 빠지는 효과가 더 강력해져요. 게다가 맛도 은은하게 달콤하고 고소해서 마시기 편하세요. 2번째는 아침 식사로 3가지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찐 단호박 100g, 삶은 검은콩 30g, 율무밥 1공기를 준비하세요. 단호박은 으깨서 검은콩과 섞고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뿌려주세요. 율무밥 위에 이 단호박 검은콩 무침을 올려서 비빔밥처럼 비벼 드시면 돼요. 간이 심심하다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더하시고 김가루를 뿌려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한 끼 신장에 좋은 영양을 다 챙길 수 있어요.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제 환자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다들 쉽고 맛있다고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데 이 음식들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음식들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과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드세요.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2번째 질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검은콩은 삶은 것 기준으로 30g, 단호박은 150g, 율무는 50g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신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이에요.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권장량까지 늘리세요. 3번째 질문,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아침 공복이나 식사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사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있어서 과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이뇨작용 때문에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실 수 있어요. 4번째 질문,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검은콩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가스 찰 수 있고 율무를 과하게 드시면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권장량 지키시고 몸 상태 보면서 조절하세요. 이 음식들 생각보다 쉽죠.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과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습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금 많이 먹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소금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권장량의 2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과부하 걸려요. 국물 요리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장은 조금만 찍어 드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도 양을 줄이시고요. 둘째, 진통제 함부로 먹지 마세요.
두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타이레놀 계열로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셋째, 단백질 과하게 먹지 마세요. 근육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적당량만 드세요. 자기 체중과 신장 상태에 맞는 단백질 양은 의사와 상담해서 정하시는 게 정확해요. 넷째, 담배 끊고 술 줄이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요.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렵게 만들고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 들수록 그 한 잔도 부담이에요. 가능하면 끊으시고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세요. 다섯째, 물 충분히 마시세요.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2잔, 자기 전에 반 잔.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신장 건강이 훨씬 좋아져요.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바로 신장 검사예요. 많은 분들이 증상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신장은 기능의 절반이 손상돼도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증상 느끼실 때는 이미 중기 이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기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5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사 받으세요.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 가시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도 10,000원 내외고 무료인 곳도 많아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면 바로 관리 시작하세요. 초기엔 식단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오늘 영상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검은콩, 단호박, 율무 한 스푼씩 매일 꾸준히 드세요. 둘째, 소금 줄이고 물 많이 마시고 나쁜 습관 버리세요. 셋째,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검사 받으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붓기 쏙 빠지고 투석도 막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실천해보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 시작합니다.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음식이 내 신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방의 힘이에요.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실버건강TV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